관세 충격, 트럼프발 관세 폭탄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에 오늘이 반영이 됐습니다. M7 빅테크 일제히 하락했고요. 중국과 베트남의 생산 기지를 두고 있는 비중이 큰 애플이 9% 넘는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또 의류주들도 베트남, 라오스 등의 생산 기지를 두고 있다 보니 큰 폭의 하락, 시장에서는 투매가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 더 문제는 2차 충격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의 공은 던져졌는데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시장이 더 큰 충격을 받을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여러 가지 이슈들과 조치안들 저희가 좀 정리해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밤에 3대 지수와 지수 상황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시장 분위기 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까요? 네, 시장 분위기 굉장히 좋지 않았죠. 투매가 나오면서 시장 다이브가 나왔습니다. S&P 500이 5% 가까이 빠졌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6% 폭락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다우도 이날 1,600포인트 빠지면서 4% 가까운 낙폭을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관세 쇼크의 직격탄을 맞은 미국 증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증시 일제히 급락이 나왔고요. 특히 고율 관세 부과를 받은 중국과 베트남 등의 생산 공장을 두고 있는 의류 관련주, 장난감이나 가구 관련주들이 일제히 폭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어요. M7 빅테크도 일제히 하락했고요. 애플이 앞서서 생산 공장 비중이 중국과 베트남에 높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9% 넘는 하락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빅테크 단에서는 M7 종목들의 시가총액 총 8천만 달러가 공중으로 증발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는 1,600포인트 빠지면서 급락 나왔고요. S&P와 나스닥도 2020년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어요. 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시장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을 또 내놨습니다. 백악관에서 다른 도시로 이동해야 하는 스케줄이 있었는데 백악관을 나오면서 기자들과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세 부과가 여전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시장이 붐을 일으킬 거고 주식이 붐을 일으킬 것이고 국가가 붐을 일으킬 것이다. 지켜보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최근 몇 주 동안 기업들 일부가 우리나라의 7조 달러가 넘는 규모를 투자하겠다고 밝혀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미국은 붐을 일으킬 것이다 라면서 앞으로 지켜보겠다고 얘기를 한 거죠. 시장에서 폭락과 패닉셀이 나오는 도중에도 자신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자신감과 믿음을 드러내는 발언을 하나 더 던진 겁니다. 그리고 이날 ISM 서비스업 PMI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어제 제조업 지수 발표에 이어서 서비스업도 발표가 됐습니다. 50.8을 기록하면서 예상치는 일단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전치도 하회하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자, 이 가운데 속보로 들어온 소식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 이제 곧 시작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방송 시작 직전에도 트럼프가 어떠한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다는 발언을 했는데 여기에 더해서 반도체 관세도 현재는 지금 품목에서 제외가 된 상황이죠. 자동차, 알루미늄, 철광에 더해서 반도체는 예외 품목으로 분류가 된 상황인데 이 같은 반도체 관세도 곧 부과가 될 거다, 품목에 들어갈 거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또 이어지는 속보입니다. 트럼프 관세 시장 반응은 일단 예상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즉 이렇게 시장이 폭락이 나온 데 대해서 어쨌든 이런 반응은 예상이 된 것이고 계속해서 우리 경제 디톡스가 필요하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공고히 한 걸로 보입니다. 적응하게 둘 것이라고 얘기를 또 했다고 하는데 어떠한 개입은 없을 것이다. 관세 정책은 계속 강경하게 가져갈 거다라는 포지션으로 보여요. 자, 이 가운데 경기 지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PMI 서비스업 지표도 제조업 지표와 마찬가지로 50이라는 수치를 기준으로요. 위축되는지 경기가 확장되는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일단 저번 달까지는 50을 계속 웃돌았습니다. 예상치를 하회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확장세에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다만 그 속도와 규모는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발표됐던 제조업 수치보다는 조금 나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일단 속도는 계속 늦춰지고 있다는 거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자산 시장도 확인해 보시죠. 안전자산 선호 현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증시에서 투매로 빠져나간 자금이 계속 자산 시장으로 몰리고 있는 건데요. 어제 오전에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기록한 데 이어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다시 한번 하락했습니다.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국채 가격, 즉 채권 가격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인 채권에 수요가 몰리면서 4.049% 기록했습니다. 10년 국채 수익률은 지난 10월 이후 최저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S&P 500 맵 통해서 자세한 섹터 상황 확인해 보죠. 네, 보시다시피 어제 증시, 미국 증시 이른바 피바다였습니다. 11개 업종 가운데 컨슈머, 디펜시브, 이 방어단에서만 약간 강보합 정도의 상승이 나왔고요. 일제히 하락, 그리고 낙폭도 대단히 컸습니다. M7 중에서는 아마존이 9%, 애플도 9% 넘는 상승이 나왔고요. 반도체 단에서도 좋지 않은 흐름이었어요. 브로드컴과 엔비디아도 일제히 하락 마감하는 모습, 마이크로소프트가 2%대의 낙폭이 그나마 적은 부분이었는데 소프트웨어 회사로서 관세 리스크에 노출이 상대적으로 덜 됐기 때문에 낙폭은 깊지 않았습니다. 테슬라가 5% 넘게 하락했고요. 알파벳과 메타도 급락 나왔습니다. 자, 계속해서는 종목별 흐름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테크 중심으로 먼저 살펴보죠.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관세 타격은 덜 받았다 하더라도 일단 계속해서 AI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이르는 데이터 센터 건립 프로젝트를 철회하거나 딜레이하고 있다는 보도가 다시 나오면서요. 2%가량의 낙폭보였습니다. 다음 엔비디아 확인해 보시죠. 엔비디아도 생각보다 낙폭이 컸는데요. 알티미터 CEO가 CNBC 인터뷰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도체가 현재 관세 예외 품목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미국의 AI 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너무나 현명한 예외 조치다라고요. 하지만 방금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 트럼프 반도체를 예외시킨 것이 아니라 자동차나 철강처럼 따로 떼어서 관세를 따로 부과하기 위해서 예외를 했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엔비디아 주식이 이 알티미터 CEO의 발언에 큰 영향을 받지는 못한 모습이고요. 여전히 관세 리스크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날 8%가량 하락 나왔어요. 자, 계속해서 애플 보겠습니다. 9% M7 빅테크 주식 가운데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는데요. 모건 스탠리에서 관세 영향을 직격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 아이폰의 가격을 인상해야 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상폭이 17%에서 18%까지 대폭 높여야 관세 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고도 분석을 했고요. 애플은 지난 사인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생산 기지가 거의 다 중국과 베트남에 있기 때문에 관세 노출된 리스크가 높다고 책정을 했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슈 있는 종목들 체크해 보시죠. 룰루레몬입니다. 스포츠웨어 브랜드죠. 제품의 96%를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에서 조달하고 있습니다. 이날 룰루레몬뿐 아니라 의류업체들 주식이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10% 하락한 룰루레몬을 차치하고서라도 데커스 아웃도어라는 업체도 있는데요. 이 업체도 주가가 두 자릿수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성들이 겨울철에 많이 신는 어그 부츠를 만드는 의류 회사의 모 회사인데요. 마찬가지로 베트남과 중국의 공급망을 굉장히 넓게 펼쳐놓고 있어요. 베트남에 68개 공급 회사와 협력을 하고 있고 중국에는 125개 공급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자릿수 폭락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저가형 소매 업체인 파이브빌로우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폭락 두 자릿수 하락이 나왔는데요. 오늘 종목별 흐름들 전체적으로 암담했습니다. 일제히 관세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데 말 그대로 $5 이하의 제품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마케팅을 했는데요. 달러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트리는 $1에서 $10 중심의 저가 제품을 취급하고 있죠. 두 소매 업체 모두 일제히 하락 마감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들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날 오전 0시를 기해서 자동차 품목에 따로 관세를 마련했던 이 트럼프 부과 정책이 반려됐습니다. 이날 오전 0시부터 25%의 관세 반려가 정식으로 시작이 된 건데요. 포드 6%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포드는 이 같은 관세 정책에 가격을 인상하기보다는 오히려 고객에게 할인된 차량 가격을 제공하겠다라는 프로그램 캠페인을
공개했습니다. 모든 고객에게 직원 가격으로 제공을 하겠다면서 이 어려운 불황 시기를 함께 이겨나가겠다라는 내용의 프로모션 할인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래도 6%의 하락 마감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식품 가공업체인 램웨스터는 상승 나왔는데요. 좋은 실적 발표하면서 10% 플러스권 마감했습니다. 매출이 15억 달러 기록했고 EPS가 주당 $1 10센트 기록하면서 월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